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호가 역시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나 아직 집값이 잡혔다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짜 정보까지 제공해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오늘 1부는 부동산계 키다리맨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목도 쑥쑥, 수익도 쑥쑥 키워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02077-6358번으로 방송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고 넘어갈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득과 실을 가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 정말 듣고 싶었어요. 네, 지금 부동산 대책이 지금 8번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강력한 대책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 투기 수요, 투기 세력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정교하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키워드로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일단 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똑같이 봐서 대출을 규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1주택자도 추가 대출은 전면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다른 일시적으로 집을 한 채를 구하고 현재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서 그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서 3년 안에 기존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기간 자체가 2년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10년 동안 보유만 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80% 감면이 됐지만 지금은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쪽으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압박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똘똘한 집 한 채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돈을 싸들고 와서 서울 강남에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과열 양상이 벌어지면서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서울의 집값을 많이 부추겼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의 어떤 집값 안정화 대책에 더 자극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좀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의 그 지팡이를 매우 많이 휘두르는 경향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지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종부세 강화를 해서 어떤 보유세에 관련된 부분을 또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집값의 안정세가 되겠지만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의 좀 미지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지만이 그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보는 시각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이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 투기자, 투기꾼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주택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고가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서 기존에 8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미리 팔아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도 충분히 많은 돈이 남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의회에서 이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만 한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많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이제 원룸이나 투룸 또는 전세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그만큼 많이 안 하게 되고 사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월세의 가격적인 부담감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 많이 상주하는 곳, 투룸이나 1.5룸 이런 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의 가격적인 부분이 낮은 것은 인정을 해주고 금액이 높은 아파트 쪽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라는 부분은 좀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주택이 공급량이 많아지고 그 주택의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규제를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고 그다음에 팔게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지원 방책을 또 이렇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멸실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1년에 40만에서 50만 가구를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이 그중에 40%를 소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규제를 해서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뿐더러 가격적인 부분은 고공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전월세 가격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세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이런 부분은 지금 선진국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과도하게 지금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 보유세는 늘리지만 양도세는 내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두 가지를 다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분석을 끝내주시네요. 자, 이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 2017년에 준공이 됐고요. 6층 건물 내 6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테라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7,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8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7,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후암동이요. 이 연예인들도 부동산 투자 상당히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협소주택 들어오면서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지역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용산구입니다. 용산구가 한 달 전이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갑자기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이 됐고 물건이 풍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핫한 지역이었죠. 지금은 보류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용산구 자체는 난개발이 많죠. 후암동도 그렇고 서계동도 그렇고 청파동도 그렇고 도로가 있지만 그 안에의 집들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소규모의 정비 사업을 해라라고는 하지만 레미콘 차가 들어가야지만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미콘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구역을 전체를 재개발을 해야지만이 난개발이 없이 그쪽에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는데 이런 맹지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용산구 청파동이나 서계동, 이 후암동 지역의 이런 지역들은 같이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암동인데요. 이쪽에 보게 되면 남산과 민족공원이 있죠. 남산과 민족공원에 연결하는 이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남산 그린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서 남산에서 100m 정도 됩니다. 100m 거리를 넓이가 100m이기 때문에 여기를 걸어서 민족공원을 걸어서 그다음에 이쪽에 또 지하 이 동부간선도로 강북도로죠. 강북도로를 지하하고 이쪽에 녹색 공간을 만들어서 한강까지 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라는 게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한 가지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남산 전체로 보게 되면 녹색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다 용산 업무지구까지 같이 있고 업무지구와 그다음에 녹색 환경과 그다음에 어떤 학군들 이런 부분 그리고 철도의 요충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부합이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전면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가치는 갈수록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남산 그린웨이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 모습입니다. 자, 이쪽이 지금 후암동이죠. 후암동이고 남산인데 이 그린웨이를 통해서 민족공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어떤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건강까지 챙기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다는 얘기죠. 용산 개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임박이 돼 있죠. 지금 뭐 집값 잡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 갑자기 금액이 훅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강남 쪽도 그렇고 용산 쪽도 그렇고. 네, 아무튼 어찌됐건 이 발표가 임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과 용산역, 노량진역이 철도가 지금 지상으로 돼 있지만 지하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공간은 지상 복합 상업시설과 그다음에 국제 업무지구, 나이스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녹색 공간을 또 만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가치는 다 아시다시피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강남에서 지금 신사까지 지금 신무당 연장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용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용산에서 30분 거리로 강남에 갈 수 있지만 현재는 18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노량진역에서 서울역까지 녹색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녹색 공간이 많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녹색 도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총 11개의 철도가 들어옵니다. 현재 6개가 있죠. 1호선, 4호선, 그다음에 KTX 경부선까지 전부 다. 하지만 여기에 또 신안산선, 그리고 KTX 수색 광명선, 그리고 GTX A노선, B노선 이렇게 많은 철도가 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 11개의 철도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그만큼 더 좋아지고 그야말로 지방에서도 가깝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그런 철도 요충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민족공원은 다 아시죠? 이쪽에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그야말로 녹색 공간을 더 확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용산 자체는 그 2030 플랜의 그 핵심 도심의 정중앙에 있죠. 광역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의 그 국제 업무 금융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한양도성의 역사 관광에 관련된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키우기 때문에 고밀도 집적 도시로 만든다라는 게 계획이죠. 자,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방 3개, 그다음에 욕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테라스까지 전부 다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선 타워 조망이 되는 그런 건물이고요. 고급 브랜드 자재를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로티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면적이 22평입니다. 그래서 27평형 정도의 다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도 좋지만 직접 거주하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가격까지 따져봐야죠? 네, 가격이 지금 용산구의 가격이 지금 개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가격이 땅값이 많이 치솟았습니다. 예전에 3천만 원인데 지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까지 땅값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건물들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게 용산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투자들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4억 7,500만 원인데 22평 실면적이고요. 방 3개, 거실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2개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증금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9,500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보증금 5천 원에 월 150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 1억 7,800의 실투자 금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1억 7,500만 원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로 출발해 볼게요. 전남 광양시 황금신도시 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양 항만과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정리 사업이 2020년 4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 상업지역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면적은 대지 181.2제곱미터,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대출 금액 2억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3,500만 원 전망되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면적이 대지 251.9제곱미터, 매매 금액 1억 6,400만 원, 대출 금액 9,900만 원 예상했을 때 6,500만 원 전망이 되는 곳입니다.
용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서 입맛 따라 고르실 수 있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설명부터 들을게요. 네, 전남 광양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 아우, 그 먼데 거기까지 가서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토지, 부동산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토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 이런 황금성은 좀 처지겠지만 금액적인 오름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서울이나 경기권은 금액이 많이 높지만 이 지역 자체는 금액적인 부분이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삐뚤어진 땅을 깨끗하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환지로 제공을 하고 채비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자리, 상업지역을 지을 자리, 준주거 지을 자리, 다세대 지을 자리가 이미 구별이 돼 있고 상하수도 도로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70%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30%만 진행이 되면 되는데 30%에 대한 공사비는 이미 무궁화 신탁에 310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광양은 지금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하지만 인구들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100세대도 공급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족함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수, 순천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 여수 쪽에 정주 개념의 주거 지역을 계속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6개 지구를 만드는데 그중에 1개 지구인데 이쪽에 황금 신도시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라는 게 포커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용적률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300%에 건폐율 80%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젊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8세로 젊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산단이 많죠. 익신산단, 초남산단, 황금산단, 광양황만, 포스코 광양제철소, 묘도 산업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 율촌 산업단지, 세풍산단. 산업단지가 그만큼 많고 수익적인 모델이 그만큼 많음으로 해서 직장인의 연봉 자체가 높습니다. 투자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광양 항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물동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입니다. 그만큼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루 유동 인구가 바로 3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인력에서 나오는 어떤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투자 여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묘도 산업단지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6조 원에 1만 6천 명의 신규 고용 창출에 9조 4,300원의 생산 유발 효과. 오히려 이 강남 쪽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LF 스퀘어 몰입니다. 현재 지금 광양에 있습니다. 300개의 그런 매장이 있죠. 그리고 식은 매장 30여 개. 그래서 여수 순천 쪽에서 광양시까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행을 하는데 이 LF라는 것은 LG 패션을 말을 하는 거죠. LG 패션에서 지역 협력 사업으로 황금 신도시가 이쪽에 있는데 바로 뒤편에 구봉산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쪽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떤 집객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 바로 황금산업단지를 통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중심 상업지역을 만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치가 매우 높다. 포스코 리튬 공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자, 도의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환길지구 이렇게 지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황금 같은 그런 신도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런 환지도가 있죠. 아파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필지죠. 약 4만 7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6천 세대가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여기 형성이 돼 있고 바로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 그리고 4차선 도로 앞에 광양항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의 모습입니다. 70%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업지역이 이 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30%만 완료되면 이제 전체적인 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용적률을 볼게요. 와우지구, 의암지구, 도의성황지구는 지금 용적률 자체가 지금 400%, 700% 이렇게 돼 있지만 황금지구는 13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토지가 어렵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토지 특징까지 저희 한번 살펴봤고요. 금액도 좀 나눠서 설명 네네. 부탁드립니다. 면적이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 181.2제곱미터인데 3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3,500만 원인데요. 평당 따지게 되면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 1,300%면은 거의
지방에 있는 시더라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1.9, 1억 6,400인데 대출이 9,900만 원이고 해서 대출을 제외하면 6,500만 원이 실투자금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 신도시 토지 설명해 드렸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부는 여기까지고요.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